LH 사태 이후 잇따라 진행된 자치단체들의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가 맹탕 조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보여주기식 혹은 흉내만 내는 셀프 조사가 될 거란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 대전시와 세종시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초라한 성적을 남긴 자치단체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를 한번 짚어보고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이혁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먼 길 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전참여연대 김정동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영상 보시고 저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내 투기 의혹으로 세종시가 수사 의뢰한 공무원은 단 3명. 공무원 9,500여 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대전시. 남의 부동산 등기에 이름을 빌려준 공무원 1명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수사 권한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명 투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셨는데요. 부동산 셀프 조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볼까요? 우리 위원장님, 세종시 조사 결과는 나온 지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번 아직 가물가물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지난 3월 18일 날 네. 그 세종시에서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8개 부서 17명이 투입돼서 2주 넘게 조사를 했는데 결국 자진 신고한 3분을 제외하고는 저축되는 분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시민들한테 맹탕 조사라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조사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와촌리 그 스마트 산단이 세워진 와촌리 일대로만 조사 지역을 한정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1년여간 그 지역에 그 토지를 매입한 그 거래 건수 80여 건에 대해서 그 명단을 조사했어요. 그 명단과 공무원 명단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이 있으면은 저쪽이 되는 거고 없으면 저쪽이 안 된다. 이렇게 결과 발표한 건데 네, 네.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이런 투기를 할 때면 네. 실제 자기 이름 했겠습니까? 네, 아니죠.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을 통해서 했을 텐데 그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저희 세종시당에서 작년에 계속 문제 제기했던 그 시의원 부동산 투기 그 지역 봉산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전 행정청장이 투기에 따라 보도가 된 그 봉암리 지역은 네네. 이 일대에서 아예 벗어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이미 투기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된 지역도 빼고 했다라는 얘기죠. 네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 방식 자체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의지가 없다라는 표현인데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그 부재 지주,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지주에 대한 명단을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과잉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공동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캐다 보면은 공무원이 연관이 되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인 체계적 조사가 아니라 명단 놓고 비교했다, 그리고 없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맹탕 조사를 하고 욕을 먹는 겁니다. 조사 범위, 대상, 방식 다 잘못됐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매우 혹독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세종시 조사 결과는 대전시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대전시 조사를 보면 일단 조사 대상도 9,500명으로 거의 4배 정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1명 고발을 했죠. 예, 사무처장님 대전시 조사 결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 구 합동조사를 좀 꾸려서 네네. 그 지난 이제 3월 15일부터 조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9,500명으로 상당히 많지만 문제는 어떻게 조사했냐는 거죠. 네네. 세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직계 좀비속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고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죠. 포함시켰죠. 관련 부서에서는 예, 예. 그리고 광주나 울산, 지금 부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네네. 그 관련 부서는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당사자만 포함을 시켜서 명단 대조만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한 명 그 차명 거래에 문제가 나왔던 건데 이것도 그나마 그 합동조사단에서 밝힌 건 아니고요. 네네. 조사 전에 그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고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면 이번 9,500명 조사에 대해서는 네네.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맹탕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결국은 세종이나 대전이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이 조사 대상 자체를 본인으로만 한정지었다는 거. 네네. 그리고 대상 지구도 대전은 그나마 좀 넓히긴 했는데 네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들은 다 또 빠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만 합쳐도 60곳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 그리고 저는 핵심적으로 이번 조사가 맹탕이기도 하지만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은 내부 조사, 자체 그 내부에서만 조사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쳐다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만 조사를 하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물도 한 명, 그것도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거 하나니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국장님 대전 세종 사정을 자세하게는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전국적으로 사실 자치단체들이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게 맨 처음에 네네. LH 땅 투기 의혹이 나왔을 때 국민들 분노가 엄청 컸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뭐 대통령, 총리, 뭐 네네. 집권 여당 대표 아주 강경하게 발언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네네. 지금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사실 이거는 결국 보여주기 식이었다라는 네네. 국민들의 우려가 확인이 된 거 아닌가. 네. 뭐 이번에 세종시, 대전시뿐 아니라 광명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네네. 결과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아닌데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이게 왜 처음부터 지자체 주도로 할 것이 아니었다. 네네. 이거는 차명 거래가 앞서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그런 것까지 들여다보려면 결국 검찰이나 경찰 주도로 갔어야 했는데 네네.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 지자체가 앞서서 이렇게 나서서 결과적으로 네. 이거를 좀 무마시키려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듭니다. 또 하나는 대상을 네네. 그렇게다 보니까 대상도 본인 중심으로만 갔기 때문에 네.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또 제3자들에 대한 불법 편법적인 거래 내역까지 들춰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네.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워낙 비판적인 말씀들만 해주셔서 사실 자치단체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수사 권한이나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맞잖아요. 네네. 예,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인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조사해야 할 대상 그리고 조사 지역도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공무원이 그 모든 거를 다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추적권, 그러니까 수사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네, 네. 대부분 토지대장이 볼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걸로 대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초기에 시작을 할 때부터 많이 우려가 네, 네. 됐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 갖고 밝혀낸다? 그거는 네, 네. 많이 좀 힘든 얘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이나 네. 아니면 또 국세청이나 네, 네.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좀 합동으로 좀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좀 수사를 해야 그래도 많이 밝혀내지 못할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뿐 아니라 위원장님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세종시도 몇 차례 국토교통부까지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예. 그 조사가 이런 맹탕 조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지금 대부분 네. 농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농지요? 투기가. 예, 예. 92% 정도가 농지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불명확한 거나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아까 제가 세종시를 강하게 질타했지만 네네. 지금 시민들이 워낙 거센 저항이 있고 또 정의당이 네네. 계속 농지 수상하고 조사 좀 해라 하니까 지금 예. 3,000필지 조사하고 있어요. 계속, 4개 예, 전담반을 농지에 구성해서. 그거는 잘하는 일입니다. 네네. 다른 지방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그러니까 농지를 조사할 때 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조사하면 돼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부재지주. 네네.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농사 짓겠다고 하는 건데 네네. 제주도에 아니면 뭐 캐나다에 이 갖고 네. 있는 사람도 의심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 캐나다 사람이 세종시 농지를 있습니다. 소유한 경우가 예,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공동 지분이 농지인데 100명 네. 이상인 데가 있어요. 아, 예. 보통 쪼개기요. 공동 지분 예. 예를 들면 부부가 그렇죠. 산다 그러면 공동 지분 하잖아요. 뭐 형제라든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두세 명은 이상한 게 아닌데 네, 최소한 네다섯 명 이상 네, 그리고 뭐 네. 100명까지 있는 거는 다 투기로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주말 농장 한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주말 농장을 자기 돈 내서 사서 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저도 주말 농장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저 임대하고 있습니다. 빌리죠. 예, 보통. 예. 예. 1년에 30만 원 내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실정인데 다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네. 농지법이 허술한 것도 있지만 지금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만 잘 관리해도 네. 저는 이런 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투기를 막을 수가 있고 또 현재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되지 않는 거. 지금 세종시가 조사하고 있는 게 그 농업경영계획서 보고 당신들 왜 농사 안 짓냐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세종시 전역에 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 조경 네, 얘기 회사에서 들었습니다. 예, 나무가 예. 부족하대요. 예, 예. 갑자기 갖다 심느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농지법을 잘 우리가 분석해서 네, 그 네.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진상규명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와 또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도 지금 자체조사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네, 네. 정작 정부나 지자체가 한 거와는 많이 괴리가 나고 있다. 이게 네, 네.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사실은 이 과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과정의 공개가 예. 뭐냐면 토지를 그래서 누가 산 거냐,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 그리고 보상은 누가 받았느냐, 그 안에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분 쪼개기 같은 편법적이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느냐, 네, 그러면 네. 그것에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나 또 다른 공직자들과 연관성을 찾아내줘야 되는데 네, 네.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네,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도 경실련도 이런 네. 토지 거래 내역이나 보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비공개 처분 받았어요. 근데 예. 사실 이게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다 네.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토지 지번이 다 공개되고 있고 국민들도 네. 맘먹으면 등기부 등본을 띄워서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정부가 좀 해서 국민한테 공개해주면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먼저 선행될 필요는 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문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감대 얻으면서 조사나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대상이 공직자라면 충분히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예. 네, 처장님 뭐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 안산 첨단 산단 이쪽에서도 뭐 투기 의심 사례가 꽤 나왔다고요. 예. 예, 그 저희도 이제 그 대전시가 조사를 들어가고 시민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네네. 조사단을 정의당과 함께 꾸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일단 제보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거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수작업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무원 명단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산지구 지역 인근으로 일단은 찾아본 거죠. 필지를 찾아보고 이 중에서도 거래 시기가 저희가 2015년 정도 안산 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네, 때문에 그 전 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래 내역이 있는 부분. 근데 그 중에서도 증여나 상속 이런 이제 정상적인 그 네. 거래를 빼고 찾아본 거죠. 그래서 공무원 명단하고 토지 소유주 명단을 대조를 해봤더니 28명 정도가 동명으로 나왔죠. 28명이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이 28명이 나온 거죠. 네, 투기 예. 의심 지역으로 보여진 곳이 공무원과 동명인 경우, 네,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28명이 동명으로 나왔고요. 이 중에서 그 4명은 공무원이 맞다라고 그 대전시에서 대전시가- 밝히긴 했는데 예, 예.
근데 다만 이거는 자체 조사 대전시에서 19명의 필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뿐이고 네, 네. 그 혐의는 없다. 우리가 조사는 끝났다라고 대전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4명의 이제 취득 과정을 살펴보면 뭐 그곳에 실거주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증여를 부분 상속을 받았다거나 뭐 그래서 투기 혐의는 없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참 투기냐 투기가 아니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농지 얘기도 많이 했고 네네. 저기 뭐 자치단체 한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어떤 점이 제일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공무원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네. 차명이나 익명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네. 지금 뭐 명단을 대조하고 네네. 뭐 이런다고 본인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직결 좀비속을 한다고 쳐도 예.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도 좀 네네. 들 텐데 만약 했다라고 쳐도 우리가 아예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제3자를 네네. 통한 거래라든지 그런 거는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로 마련을 해놓고 공무원분들이 그 제도 속에서 어떤 의식을 좀 바꿀 수밖에 없는 문제지 네네. 이게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조사한다, 뭐 전 국민을 네네. 다 조사한다 해도 그 네. 관계를 밝혀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아닐까. 기본적으로 의식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다. 네네. 그럼 여기서 저희 좀 엉뚱한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투기냐 투자냐 이 개념이 일반 국민들 사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특히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을 법한데도 자기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그냥 떵떵거린다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인가요? 뭐 자랑스럽게 이거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잣대가 제일 좀 엄격하실 것 같은데 네. 투기, 투자 위원장님 어떻게 저희 구분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그 공개되지 않은 정보, 네네. 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네네. 뭐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거는 투기 투자다 범죄죠. 그건 불법이죠. 예, 범죄고. 범죄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네. 민간인들이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기적인 네네. 관점에서 이 땅을 보유했을 경우에 네네. 이 뭐 자기 자산이 증식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네네. 그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장기적 관점보다는 네네. 일단은 요게 갑자기 급등할 네네.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네. 그걸 위해서 무리하게 네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범위를 훨씬 넘어서 네네. 뭐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네네. 매입하는 과정 이거는 뭐 투기를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그 잣대를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이유, 화나는 이유는 물론 본인들도 부동산 네네. 투자를 하지만 왜 저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하느냐. 이거는 공정 경쟁이 아니다. 일단 네. 그런 관점에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네. 국장님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좀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엄격해. 예, 네네. 경실련이 출범한 것도 부동산 투기가 망국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출발을 했고요. 네네. 우리 사회 부동산이라는 건 마냥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갈 때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투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과거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네. 소득을 다 세금으로 내야지만 네. 투자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 부동산에서는 사업자 등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네. 임대소득세 부과도 매우 구멍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또 다른 특혜까지 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투기에 가깝다. 거의 투자라는 게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탁하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영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쪽에서 안타까워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네. 정부가 정책에서 투자로 유도할 수 있으려면 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의무화하고 거기서 네. 소득세, 임대소득세 다 부과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정책이 지금 장치가 돼야지만 네, 네. 됐는데 지금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보여집니다. 굉장히 엄격하시네요. 저는 우리 부동산 그 공직자에 의해서는 그 사인이 아니라 네네. 공직자에 관해서는 투자냐 투기냐를 논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고 직업공무원제라는 거는 그 직에 있을 때
더해서 그 네. 노후의 생계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거든요. 신분 네, 보장이 네. 상당히 셉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거 하지 마라. 네, 네. 공직에 전념해라. 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겸직이나 영리행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직자가 실거주 이유, 그 목적이 아닌 이유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팔아서 차익을 얻는 행위가 영리행위가 아닐까요? 주식을 투자하는 게 영리행위가 아닐까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반 직장에서도 보통 점심 먹고 얘기하시는 게 부동산, 주식,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죠. 공직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냐는 거죠. 공직자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서 신분 보장을 해주는 만큼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 같은 형태로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전 문제라고 보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영리행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냐, 그럼 어디까지 금지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부동산에 대해서 그 공직자에게 투자냐 투기냐를 논하는 거는 저는 그것보다도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뭐 일단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뭐 그렇죠. 일반 네. 국민들 사이에서도 네, 네. 부동산은 투자라는 개념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이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교수님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막히는 부분이 다가오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원론적인 명제입니다. 부동산은 네네.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 투기 이런 용어들이 혼용이 되면서 네. 현실 사회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뭐 결국은 뭐 농담 삼아 결론이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입니다. 예, 네, 명쾌하십니다. 예, 네, 예. 그랬는데 이번에 NH 사태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의를 하는 게 네. 공정하다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이게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를 우선 접어두고 네, 지금 네.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볼 때 공정하느냐 공정하지 않느냐 네. 비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윤을 얻느냐 네. 이 부분이 지금 시대의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네. 좀 싶고요. 제가 공정성. 네. 네, 네.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이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르게는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디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학을 가리키면서도 부동산 투자론을 또 공부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현실과 타협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건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주택을 구매한다라고 할 때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럼 시기도 다르고 내가 필요할 때가 다르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내가 1년 후에 사나 2년 후에 사나 주택 가격은 내가 이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다면 구입할 수가 있고 네, 또 언제든지 팔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거는 내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 나중에 3년 후에 팔면 내가 뭐 5천만 원 벌겠지, 1억 벌겠지 이런 생각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저는 부동산이 투자냐, 투기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가격 상승, 가치는 거의 그대로일 거란 말이죠.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차이, 이익 그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오히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는 게 네네. 이제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 온 도시가 뭐 좀 험하게 투기판이죠. 말씀 투기판이 네네. 돼버렸고요. 네. 당장 내가 안 하면 내가 네. 손해를 보니까 너도 네. 나도 지금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죠. 아까 뭐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영리행위다라고 하지만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옆에서 주식을 사서 이득을 얻는 걸 보면 자기도 당연히 뒤처지지 않고 싶은 심리는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같은 경우도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갔다가 뭐 코인으로 갔다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힘들다라는 네. 개념이 좀 정립이 되려면 방법은 저는 양도세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 정상적인 방법에 거래가 되고 정상적인 네네. 신고가 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양도 차익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는 돈 벌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네네. 세금에 대해서 뭐 종부세나 이런 얘기도 네.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면 양도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좀 해서 부동산을 네. 통한 이익 실현을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예. 지금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뭐 자꾸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국장님께 이 질문만 드리고 이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양도세 얘기해 주셨는데요. 임대소득 얻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 세금 다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에 어떤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이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시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투기를 했냐 이렇게 그쵸?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네네. 본인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대 네네. 사업을.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에서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에게는 투자라는 네.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근데 상당수는 정부가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 사업자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세도 임대소득세도 지금 일정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아예 과세도 안 했습니다. 일정 소득 미만에 대해서는 네. 그만큼 구멍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임대소득에 대한 어쨌든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제 확 납입 되지 네, 않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 사업자 등록하고 성실하게 세금 내시면 그분들에겐 투자가 된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 최근에 세종에서 세종 부동산 정책 시민연대라고 네, 네. 출범을 했습니다. 뭐 정의당도 가입돼 있는 가입했습니다. 거, 네. 예, 들은 이런 활동 시작하신 이유 그리고 뭐랄까 좀 압박 차원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기 세종 시민사회에서는 네, 세종시가 지금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네, 네, 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46%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2017년 대비 10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동산 투기 과열의 배경에는 이런 LH와 같은 이런 투기가 한몫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이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네. 이게 행정수도 발표가 되고 이제 국회의사당이 이제 이전 설계 비용까지 반영이 돼서 이쪽이 이제 행정 중심 도시다. 더 네. 성장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세종시가 투기 특별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행정수도 이전 이런 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혼탁한 도시에서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먼저 네, 이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네,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8개 시민단체하고 정당은 원내 정당 3개 정당이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을 이제 앞으로 할 텐데요. 주요한 네. 거는 첫 번째가 이제 감시 창구. 네. 이제 요즘 정의당에서 창구를 개설하고 있지만 뭐 정의당을 믿음직히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민단체에다가 고발을 하고 네, 또 뭐 국민의힘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그쪽에 고발하고 이 네, 네. 고발 창구를 다변화시키겠다 네. 이렇게 하나 하고요. 공동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이 달라서 네, 네. 다른 의견을 내지만 이 부동산 투기만큼은 네, 네. 정부 초월해서 한 목소리 내고 특히나 이 세종경찰청하고 네, 네. 세종시가 조사 수사하는 것에 압박하자. 네. 어차피 저희들은 행정권이 없으니까 네, 그쪽이 네. 계속 여기서 그냥 한번 들끓었다가 네, 네. 잠재워지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는 끝까지 흐지부지 조사할 수 되지 있도록 않도록. 네, 압박을 할 것입니다. 예. 네. 교수님, 뭐 지금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지만 정부도 최근에 뭐 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예, 네.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 뭐 세계팀 23명 규모라 그러면 규모가 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조직들 상설화하는 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나온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 이거 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기구가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건데요. 네, 네. 앞으로 나오기 전에 그 중간에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기획 분석 기획단을 만들게 네. 국토부에 둬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LH 사태가 나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부동산 네, 네.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네, 네. 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인데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도 공감을 또 하셨고요. 또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또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찬반 논의가 있는 와중에 LH 사태가 딱 터져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되게 확보한 상황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에서 조사를 좀 했죠. 조사를 해가지고
뭐 법인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 공직자가 아니고요. 이제 네. 법인의 경우 그리고 이제 일반 뭐 국민에 대한 부분들 명예신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아파트 쇼핑이라는 표현 썼었잖아요. 네. 뭐 열채식 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밝혀내기는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 네. 또 그거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그리고 그 대상 자체가 지방의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위주로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실질적인 성과라기보다는 네. 그냥 어떤 부동산거래 분석원의 출범을 위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밑밥을 깔았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네, 쓸 네. 정도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예. 공직자뿐만 아니라 어쨌든 일반 국민들도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한다 이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출범을 해서 그 내용이나 어떤 규모 그리고 이제 범위 어느 정도까지 한정하느냐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꽤 있겠군요. 네, 네. 예. 국장님,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책 또 예방책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어제 네.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네. 이 법 생기면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래도 보세요?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미비해서 네, 생긴 네. 거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고 촉구해 왔기 때문에 상임위 네. 통과는 어느 정도 조금 일말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하나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네. 그 앞서 LH 투기용 나왔을 때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법도 통과가 됐지만 네, 사실 네. 뭐 소급 적용도 되지 않았고 네, 네. 지금 이해충돌 방지도 약간의 시민사회 요구했던 법안 세부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보완될 필요는 있다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후에 더 보완될 필요 있다. 또 하나는 여기서뿐 아니라 저희는 세 가지가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 가지요? 예, 예.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농지법에 대해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에서는 분명히 그걸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투기로 이어지는 부분 그것에도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공직자들이 좀 재산 공개 좀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경실련이 이제 재산 공개 계속 내역 들여다 보는데 공직자분들 부동산 너무 많습니다. 논도 많으시고 집도 많으시고 건물도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다 보니까 과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엄격성도 유지해야 되고 네. 재산을 조금 투명하게 공개하려면 대상 지금 1급 이상만 의무 공개 대상인데 그걸 네. 적어도 5급까지는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대로 공개하는 내용도 필요하고 네. 고지 거부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죠. 가족 게임에 예, 대해서도 뭐 규제 고지 거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해야지만 은닉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좀 차단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는 이런 정부 개발하는 공공사업이 과연 이 투기판으로 변질된 것이 사실은 투기를 다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공공사업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신도시 사업이랑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추진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을 통해서 이 땅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공기업에게 그렇죠. 강제 수용이나 용도 변경이나 독점 개발 같은 3대 특권을 부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걸 다 팔고 있습니다. 팔면서 거기서 프리미엄이 붙고 그 프리미엄을 통해서 불로소득이 누릴 걸 알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초반부터 들어가서 그게 공무원도 먹고 투기 세력도 먹고 건설업계도 먹고 이런 계속 다단계에 먹는 구조가 이 안에 네,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제 수용한 땅을 팔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강제 수용한 땅을 팔지 않으면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는 강제 거죠? 수용한 땅 팔지 않아도 지금 예, 현재 적어도 주거 한정을 위해서 하는 공공주택 택지 중에서도 예, 예. 주거 한정과 관련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팔지 않고 팔더라도 상업 용지나 업무 네, 용지를 네. 팔 때 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돈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이 공공개발 사업 상업 용지 팔지 않아도 네, 네. 주거 한정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기금이 있습니다. 주거 이제 주거환경 기금인가요? 네, 네, 예, 예. 네, 그 네. 기금들을 활용하거나 국민연기금 이런 공적 재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기업 보고 장사해서 그 개발이익으로 다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다 네, 보니 네. 그 안에서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려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네. 있습니다. 참 뭐 지금 김 국장님께서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워낙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셔서. 네, 네, 이게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다르죠. 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실제 그 집행되는 곳은 그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농지법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런 게 어디서 허점이 나는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저희도 이번에 조사단을 운영을 하면서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농지인데 부동산 회사에서 사서 이걸 전용해서 빌라를 지었다. 이거 네, 문제 네. 있는 거 아니냐. 예. 합법적으로는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합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방 정부에서 이런 사례들을 줄이기 위한 실제로 허가권은 지방 정부에 있는 것도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법이 있고 이것을 집행하는 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집행하는 구, 시의 조례를 통한 이런 제한이 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교수님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김 국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첫 번째는 농지 관련해서요. 네, 뭐 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못 사게 하는 게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농민 인구가 줄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완화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못 사게 할 경우에 이제 농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농민들이 또 반발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일정 부분. 네, 뭐 예, 재산상의 그러니까 가치가-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자기의 재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신도시 개발에서 팔지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네, 네. 그럼 신도시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 부분. 뭐 우선 농지법 같은 경우는 네. 뭐 우리나라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천명이 네,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러니까 건국 초기에 네, 네, 네.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살 살 수 수 있다. 있었죠. 예, 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업 현황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주말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의 네, 네. 농지는 살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뭐 농지를 진짜 실질적인 농민들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지의 면적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농지로 돼 있는 것들이 형질이 변경이 되면서 네, 개발을 네. 또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가치가 왜냐하면 이제 농지라고 하면 그렇게 네, 되면은 네. 거의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잖아요. 네, 농사 이외에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은 맞다. 네, 방향성은 예, 예. 맞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부작용을 좀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네, 네,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죠. 네. 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의 부작용이 될 텐데요. 네, 그런 방안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적용해서 네, 하는 네.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네. 큰 틀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토지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네, 형질이 네. 계속 변경이 되고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네, 네.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개발 이익을 도대체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그게 제일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클 것 같아요. 예, 예. 민간에게 맡긴다면 민간 부분이 다 가져갈 것이고 네, 네. 공공 부분에 맡기면은 공공 부분이 대다수로 가져가고 네, 또 네.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의 어떤 부수적인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공시자분들이 또 어떤 부당 이득을 좀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세금으로 더 많이 지금보다 환수를 해서 어떤 개발이 이게 그러니까 아까랑 뭐 맥락이 거의 비슷하긴 네. 한데요. 이익의 측면을 국가가 좀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물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뭐 공산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보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네. 어떤 개발에 어떤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네. 보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관대한 시각을 가져주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농지에 말씀- 대해서는 예, 예. 할 말씀 많으시잖아요. 이 농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농지법에 농지는 농민이 갖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리고뭐 택지 개발할 때 택지는 원래 무주택자에게 네, 네. 주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토지가 자기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네. 토지가 어쨌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정성이 결여된 수단으로 네, 되기 네.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우리 당에서도 연구하고 있지만 노태우 정권 때 네, 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갖고 그렇죠. 토지 공개 3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IMF 터지면서 다 법안을 폐지시켰는데 예를 들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네, 그 네. 개발이 되면 그
그 초과분만큼, 이익분만큼 환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토지 추가 보유세라고 있어서 토지가 개발을 하지 않지만 상승분에 있어서 네. 예? 자연 상승분을 가한 나머지 네, 부분에 네. 한 50%까지 세금을 매겼단 말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20년 넘은 얘기지만 그랬죠. 예. 이 그 토지 가격이 막 들쑥날쑥하고 특히나 재벌 대기업들이 네. 비업무용 토지를 많이 투기하면서 이거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권 차원에서 정말 혁명적 조치를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 경제 상황의 논리 때문에 다 후퇴했는데 네, 전 네. 다시 이 토지공인을 도입하고 이런 네, 네. 법안들이 다시 와야 된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토지를 매개로 해서 네, 네. 자산을 증식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정치권의 어떤 확고한 입장, 네, 또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토지 공개념. 네, 30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예. 국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아주 바람직한 말씀 해주셨고 예. 정의당이 좀 앞서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를 이제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네, 네. 일단 정부가 원인 제공을 했거든요. 지금 네, 네. 과도한 개발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네. 코로나 직격탄의 경제를 어떻게 토건 사업을 확대해서 이걸 버티려고 하시는 건지 자꾸 개발 사업을 확대하는데 이 개발 사업이 지금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악용됐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정부는 개발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시장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네, 네. 개발 사업이 정말 공공성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일단 중지시키는 게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정부 이 공급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 네, 아니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민간에게 하라고 하면 이 지금도 이렇게 비싼 땅에서 민간에게 하라면 그 땅에서 나오는 주택이 서민들에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공공이 주도해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LH나 이런 공기업들이 시세보다 찔끔 인하하는 분양가를 책정하지 절대적으로 원가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도 바꾸셔야죠. 그리고 과도하게 남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좀 투명한 정확한 산정을 통해서 당연히 환수율을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서든지 부담금을 통해서든지 이런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예. 뭐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LH가 있지만 자치단체마다 또 개발공사들이 또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은.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대전 도시개발공사가 있고요. 예, 세종도 뭐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기업들 혁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좀 없을까요? 저희 뭐 LH를 물론 포함하지만 예,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혹시? 아까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네. 구조 자체가 공사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흑자를 일정 정도 내야 된다. 네, 네. 물론 이제 사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압박을 그렇죠. 받고 있거든요. 경영평가를 또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공공개발을 해서 민간에 팔면 이익이죠.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쉬운 방식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단순히 공기업에게 그 예를 들면 대전 도시공사에게 공공성을 지켜라라고만 얘기하면서 경영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익을 못 내면 또 나쁘게 한다는 것. 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도시공사의 본질은 공적인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그 나눠줄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네. 거기에 일정 정도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시민들에게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같이 감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일정 정도 무조건 땅 짓고 협치식의 사업으로 그 이익을 내고 다른 곳에서는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크게 내고 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흑자를 내서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는데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곳에 잘못한 네. 곳에 이렇게 넣는 이런 구조 자체를 일단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되세요. 마무리 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1분 정도씩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뭐 결론은 하나죠.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재발 방지 대책에 좀 초점을 두셔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께 먼저 좀 네, 말씀을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런 네. 뭐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일단은 뭐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들, 관료들부터 네, 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공직자윤리법 우리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위공직자는 네. 1주택만 갖게 하고 또 부동산은 백지신탁하는 겁니다. 네, 네. 자기가
근무 중에는 관심을 못 갖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런 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되고 그 제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 지자체 단체장들 어쨌든 정치인들의 어떤 의지라고 보여요. 네, 근데 네. 이번에 대전시는 뭐 자기 친인척들 배우자들 동의서 안 낸다고 조사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는 95%가 다 가족들이 동의했어요. 네. 그리고 경기도시개발공사는 92%. 네. 안 한 사람이 다 합해서 20명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분들은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은 당신들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분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방면의 어떤 변화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결의와 의지가 먼저 중요하다. 결의와 이렇게 보고 의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네, 저도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이런 셀프 조사로 가서는 안 되고 네네. 뭐 여야가 뭐 특검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이미 잊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더 빠르게 좀 네. 그리고 투명하게 좀 해주셔라. 그래서 토지 거래 내역, 토지 보상 현황 좀 다 네. 국민들에게 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뒤따라가서 제도 개혁으로는 공공주택법이나 택지개발법, 네. 또 공직자 재산 공개, 농지법 이런 근본적인 투기 근절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뭐 과거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계속 정부는 정책을 내고 있고 또 LH 사태가 터지고 계속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악재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잘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맨날 보도자료 나오는 거 보면 많은 노력이 깃들어 있는 흔적은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조금 말이 더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말이 많이 앞섰다. 해봅니다. 예. 실제로 보도자료 내용대로만 본다면 이번에 3월 29일에 나왔던 보도자료도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은 또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네, 법 개정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이제 실행이죠. 예. 어느 정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이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의와 의지, 실행력 말씀해 주셨네요. 예. 사무처님. 공직자들이 특별히 더 부패해서 그 투기에 뛰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사회 현상이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여기는 뭐 투자든 투기든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장기적인 방향일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공직자라면 특히 직업공무원제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네, 그 공직자들이 부동산이든 아니면 다른 투자행위든 투기행위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재산 공개라든지 이런 게 좀 네.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같이 고민할 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개인정보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공직자 개인이 아니라 네,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인가. 모두 이게 모든 국민에게 다 공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신고 형태로 하는 게 적절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할 사안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어느 점을 찾을까는 분명히 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 뭐 부동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늘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이런 원칙들이 헛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겁니다. 모든 공직자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이분법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시민 눈높이에 걸맞는 후속 대책이 어서 나오길 기대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